지금 세계는 불확실성에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한 걸음 더 더해주는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A컷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오늘 첫 시각의 브리핑은요, 무디스의 로고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디스가요, 무려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은요, S&P 그리고 피치, 이어서 무디스까지 3대의 신용평가사라고 불리는 모든 곳에서 최고 등급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디스는요, 왜 이렇게 신용등급을 무려 108년 만에 강등을 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이 등급을 내렸던 그 이유를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S&P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 가장 먼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의 협상이 파행이 됐고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바꿨고요. 시장도 크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부채 한도 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중기 재정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정치적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국가 부채 그리고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용평가사는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공통적으로 강등 이전에 그 신용등급 전망치를요, 전부 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장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1917년 이후에 108년 만에 무디스가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2기가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왜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렸을까요? 시장에서는 네 가지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출 증가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재정 계획으로는 이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네 가지의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겠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저희가 2019년부터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19가 진행됐었을 때 2020년과 21년 때는 거의 전쟁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회복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있던 미국에서도 드디어 균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렇다면 제가 좀 기사를 봤을 때 S&P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때와 비교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달랐고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장 먼저 S&P가 강등을 했던 2011년에는요,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우선 전 세계 지수 자체가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이를 복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강등 사례가 조금은 달라서 이를 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두 사태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 지수는 S&P 강등 때는 하락을 한 달 후에도 지속을 했지만 피치 강등 때는 이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가 강등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컸고 미국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 증시가 7%가량 하락을 했고 2023년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 강등이다라는 것의 상징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상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우세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취임하고 직후에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스탠스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가 다시금 강경하게 입장을 바꿀지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자마자 이거는 바이든 정부의 탓이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타이밍을 항상 놓친다라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또 다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세 카드를 통해서 국채 수요 유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국들에게 국채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동맹국의 무역 협상 압박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동맹국들 그리고 무역 적자국으로부터 세금을 늘린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는 부채를 탕감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러한 카드가 다시금 강경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또 간밤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지표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또 위축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동맹국들의 협상 압박,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경제 지표는 또 다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내 고립의 심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이번에 관세 무역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한 발 진 것 같다, 물러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금리와 관세 그곳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반응하는 부분을 우선 또 S&P와 피치 강등 사례라 비교해 본다면요. 코스피는 7% 넘게 S&P 때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가량 상승했었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4조가 넘었었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를 회복하는 데도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치 때는 그보다는 조금 적었네요. 2%가량 빠졌고 환율은 1%가량 상승,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처럼 오늘 시장은요. 지금 2,600선을 좀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만큼의 급락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떠나기는 하는데 1조 이상의 강한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네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환율적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게 된다면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4분기 때는 또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DB증권의 좀 분석도 있었고요. 코스피가 제한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당연히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오늘만 봐도 이탈을 하고 있죠. 일시적인 상황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미국의 10년물 장기 금리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후에 4.5%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부분을 미칠지 또 달러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0개월 만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또 이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오늘 한번 시장 정리해보죠. 네, 결국에는 시장은요, 지금에는 숫자보다는 심리에 더 중요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요. 역시나 정책보다는 신뢰에 더 중요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100년간의 신뢰가 오늘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봤습니다.